세종예고 한번 입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인원은 20명이에요. 미술과가 20명이고 특별전형과 정원 내에서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뽑는데 10명, 10명씩이죠. 특별전형이라는 것은 세종시 거주하는 아이들, 주소지가 있는 곳. 그리고 일반전형은 세종 외에 이제 대전이나 지방에 있는 기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뽑는 게 전형입니다. 그래서 거의 10명과 10명이긴 한데 특별 전형에서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전형 아이들하고 같이 또 한 번 기회를 경합을 해줘요. 그래서 세종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특례 입학 대상자도 있어요. 예. 그거는 한 3% 범위내에서 하게 됩니다. 특례 입학 대상자라는 것은 국가 유공자나 아니면 그 자녀들, 물론 국가 유공자가 세종예를 보진 않겠죠. 자녀들만 하고 아니면 특수교육 대상자 이런 걸로 정원 외에서도 뽑고 있는데 한두 명 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반에 20명에다 21명, 22명도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성적인데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실기고사는 총 400점 만점이고요. 내신 성적이 200점, 그다음에 실기고사가 200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점은 뭐냐면 교과가 160점, 그리고 비교과가 40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40%, 교과가 40%, 그리고 비교과가 10% 이렇게 합쳐가지고 50% 이렇게 되는데, 교과는 말 그대로 그 국어용 수학 성적표를 말하는 거고, 비교과라는 것은 미술이나 기타 체육, 기타 출결 사항까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됩니다. 죄송합니다. 비교과는 그 출결 사항, 기타 나머지 부분 요소들에 대한 거고, 미술도 여기 교과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기고사는 이제 200점 만점인데 이게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이제 성적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는 일반 교과 성적의 80%에서 일반 교과가 60%, 그다음에 예체능 교과 2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1학년 때는 성적이 일단은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 때 점수는 안 들어가고 2학년 때부터 1학기 때 30점, 2학기 때 30점, 합쳐서 60점. 그리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1학기 때 30점, 합치면 지금 90점인데, 세종예고 시험이 10월 31일, 27, 28 정도, 10월 27, 28,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2학기 점수가 없어요. 2학기 점수를 못 내니까 1학기 때 했었던 점수, 이 점수를 중복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예를 들어서 뭐 점수가 좋았으면 2학기 때도 굉장히 좋죠. 근데 1학기 때 만약 시험을 갖다가 잘 못 보게 되면은 2학기 때까지 안 돼요. 그래서 좀 거의 이제 지금 이 중요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볼 때인데, 그때는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쳐서 12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교과가 그렇고 예체능 교과는 2, 3학년 때 40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0점과 120과 40 합쳐서 160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0점에 대한 것은 요 부분으로 이제 하는데, 첫 번째가 출결사항. 출결사항은요, 결석할 때마다 결석과 그 다음에 조퇴 이런 거에 따라 감점돼요. 그러니까 총 12점에서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웬만한, 제가 볼 때는 저희 아이들은 거의 뭐 결석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까지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실기대 이제 거의 다 해서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이제 실기에 전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한두 주 동안에 근데 보통 일반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그때는 아침에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해요. 근데 저는 아침 10시부터는 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학교 2시부터는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학교에서 그 출결 사항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만 딱 오면은 그 날짜는 제가 정확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까지 끝나버리면 이제 출결에 대한 점수가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은 학교 가는 것보다는 학원에서 나머지 실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날짜는 제가 그 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결석을 하거나 조퇴를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은 감점이 되니까 그것도 1점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출결 사항들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이게 이제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때 그래서 기본 점수가 5점을 주고 그다음에 가산점을 3점을 주니까 이런 것도 학교에서 하는 활동 뭐 무슨 대회 실기 대회나 미술 뭐 대회 있으면은 그때 꼭 참가를 해가지고 이런데 이게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가산점이 생깁니다. 작년에 합격했던 애가 이제 좀 이따 그림도 보여드리겠지만은 거의 모든 과목이 다 그 A예요. 거의 만점이거든요. 근데 난 그래서 내는 학과가 200점 만점일 줄 알았는데 2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게 여기서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들도 한번 염두에 주시고 사실은 굉장히 나중에 가서는 그 성적이 평균이 184, 5점 좀 되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점수가 깎이거나 아니면 가산점을 받아서 점수가 높으면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하고 상담하는 것보다는 그 담임 선생님한테 창의적 활동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봉사활동, 봉사 시간이 있죠. 그 잘 채워지면 이제 12점이고 못하면 마지막 그 기본 점수 6점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봉사활동도 점수 잘 채워가지고 점수 갖다 깎아먹지 저기 감점되지 않도록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게 이제 이 부분은 대부분이 담임 선생님이 아이가 특별하게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 잘 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런 부분들, 여기 꼭 창의적 체험 활동 요거 한번 어떤 행사를 해야지만 이게 가산점을 받는지 담임 선생님한테 꼭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봉사 활동도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정물소묘 안 해요. 이젤에서 하는 정물소 안 하고 자유소묘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들 지금 되게 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어렵긴 하지만은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물소묘는 이젤에서 했지만 책상 위에서 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자기가 준비해야 될 거는 연필 지우개, 연필 깍지나 칼 이런 것들 기본적인 도구 세트는 자기가 가지고 가고 나머지 그 학교에서는 도화지하고 시험 볼 수 있는 테이블 정도만 제공을 하고 시간은 3시간 30분이에요. 보통 대학은 4시간인데 3시간 30분 동안 하려면요 무지무지하게 손이 빨라요. 아까 저기 했던 요게 이제 이거 잠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 소묘예요. 고려대학교 대학 자유소묘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종예고 실기가 요거예요. 이렇게 작년에 합격했던 애 그림이에요. 이제 요런 그림을 3시간 반. 이거는 4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거 30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기본기부터 해서 저희가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는데 나중에는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요하는 이유가 뭐냐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은
시간 안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빨리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교육 다음에 그다음에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할 때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빨리 그려야 돼요. 3시간 반에 이만큼을 그려내려면은 정말 잘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꼼꼼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그려야 돼. 그거는 이제 조금씩 선생님이 템포를 만들 거야. 자, 그래서 다음. 자, 그래서 자유소면은 이제 요런 내용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어려운 것이 요런 3가지의 실기 문제 유형이 줬어요. 이제 서울예고, 선화예고, 서울에 있는 유명한 그 예고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세종예고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에서는 대학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종예고에서 이렇게 바꾼 것은 정말 잘했어요. 제가 입시 학원을, 미대 입시를 준비까지 시키고 있는 저희 학원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대학 입시 볼 때 굉장히 유리해요. 지금 이 그림만 보더라도 그렇죠. 고려대 자유소면 보더라도 세종예고에서 이 정도 했으면은 성적 관리 잘 해가지고 고려대 가도 돼. 다른 거 실기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옮겨 탔으면 제일 좋겠어요. 진짜. 그래도 채색은 혹시 모르니까 채색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기본적인 채색만 배우고 나머지는 정말 건식 재료가 아까 대학 입시 설명에도 들으셨던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서울대, 이화여대, 고려대, 기타 상위권 대학들, 국민대 이런 데들은 다 건식 재료예요. 습식 재료 물감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세종예고에서 이게 입시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거를 기본기를 다지는 거예요. 요걸 갖고 성적 관리만 잘해서, 그러니까 세종예고 진짜 좀 이따가 하려고 하는데 세종예고 가려는 이유가 세종예고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어서 조금 더 일반 고등학교 가는 것보다는 유리하니까 중3 때부터 입시라는 힘든 벽을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이렇게 이쪽으로만 잘 이렇게 연결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채색 아까 기초 디자인 채색하는 거 보셨죠, 어머니? 그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채색은 정말 2년에서 3년은 해야지. 그러니까 적어도 중3 겨울방학이나 고1 때부터는 해야지만 정말 합격할 수 있는 A권 때 그림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세종예고 간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합격을 거의 다 시키려고 하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방향을 요런 고려대학교나 국민대학교나 기타 이런 건식 재료로 보는 학교 유형으로만 실기를 갖다 준비하면서 다른 실기를 갖다가 다른 학원에서는 기초 디자인을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하면서 이건 나중에 해요. 성적 나온 거 보고서. 그러려면은 경쟁력이 떨어져요. 저는 채색은 만약에 세종예고 합격하면 채색은 줄이고 이 과정을 더 심화 있게 해서 대학 입시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세종예고를 정말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3가지 유형인데 요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추첨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진 이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실물을 줍니다. 실물은 이런 몽둥이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볼펜을 줄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휴지를 줬어요. 그래서 실물하고 이미지 2가지를 줘요. 제가 볼 때는 좀 구하기 힘들거나 비싼 것은 이미지로 주고 싼 것은 실물 제공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농담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진 이미지를 주고 제시어를 주는 거예요. 아까 어머님 저기 주제 무슨 활기를 갖다 표현하는데 이화여대에서도 좀 생기를 표현하라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주고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 입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실물만 잘 보고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갖고 그 사물의 조형적인 특징을 갖고 어떤 새로운 어떤 제시어에 따른 이미지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유형까지도 묻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어려워요. 실물을 주고서 이제 사실은 평면이 훨씬 더 그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실물을 보고 그리는 것은 정말 좀 어렵거든요. 근데 실물을 주고 또 거기다가 제시어까지 주는. 이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날 당날 추첨을 하든지 해서 그날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자, 다음. 그래서 그 자유소묘 세종예고 자유소묘 예시 문제를 그 학교에서 발표했는데 뭘 냈냐면은 실물로 유리컵을 주고 사진 이미지로 장미꽃을 줬다. 이런 유형으로 문제를 내보겠다. 이렇게 예시장을 줬어요. 예. 이렇게. 그렇게 다음. 그런데 올해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를 많이 했죠. 장미꽃하고 그 다음에 유리컵 같은 거, 유리컵에서 장미꽃 물도 담고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 장미꽃이 나오고 요런 것들 연습을 많이 시켜서 했는데 올해는 첫 자유소매 작년이죠. 자유소매 첫 시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렵게 되질 않았어요. 기본이 나온 거예요. 1번. 제시물하고 제시 이미지만 주는. 그리고 다른 뭐 제시어가 없으니까. 근데 요거 가지고 굉장히 무난했어요. 근데 올해는 2번이 되거나 3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이 1번 저 유형 1번, 2번, 3번을 정말 다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정말 그 제시어까지도 다 숙달시켜서 그렇게 했던 수업 프로그램 갖고 지금 아이들이 올해 좀 수업을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요렇게 나온 거예요. 꽃 그리고 이 유리컵을 갖다가 휴지로밖에 안 바꿨어요. 자, 이제 요렇게 해서 올해 시험이 나왔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남자아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실기는 보통 한 1년 4개월 했어요. 1년 4개월. 2학년 때부터 와서 실기를 했는데 그림을 요렇게 그렸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 호두하고 거울하고 이렇게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건데 이건 시험 본 건 아니고 수업 시간에 한 거긴 하지만은 실기 결과물 시험 보는 3시간 반에 한 거 같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과감하게 잘 실기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추석 소식이 전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요주의 이 친구인데 실기 성적이 160점대예요. 평균이 184.5점인데 무려 20점 차이인데 정말 저는 저기 아내하고 진짜 이 소식 듣고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성적이 너무 평균 제가 1회 때 세종예고 1회 때 170점대가 평균이었어요. 171점이. 그러니까 그 정도 평균이 그 이후로는 그 70점대는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지를 못했어요.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원장님들한테 전화해봐도 70점대는 없었는데 걔가 160점대였고 야 정말 가르치긴 가르치지만 얘를 어떻게 할 거나. 근데 그림은 무지무지하게 잘 그렸어요. 열심히 했어요. 평가받다가 울다가 가고 막 그래도 손수건도 주고 막 그랬었는데 얘가 이렇게 정말 자기가 성적이 부족하니까 실기를 갖다 정말 울면서 그렸어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런 정도까지 그림을 그려내도만 결국에서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도 사실은 200점 만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기를 만약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기로 충분히 이렇게 커버를 해서 합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아이들이 성적 갖고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최선은 다하되 좀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든지 실기를 갖다 끌어올릴 거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좀 다른 그림들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방식이 처음부터 진한 것을 해서 밝음과 어둠을 구분을 해놓고 강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서는 톤부터 깔아요. 근데 저희는 먼저 그 밝음과 어둠을 구분해 가지고 설령 왜 그러냐면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저희가 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만약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완성이 돼 있어요. 시간을 더 주면 더 완성이 되겠는데, 근데 면부터 깔고 나중에 묘사를 하는 그런 같은 경우는 미완성이면 미완성의 태가 확실히 나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혹여나도 좀 부족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임팩트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그런 드로잉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고려대 실기도 다, 그리고 아이들 경희대학교 소묘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림 결과물이 딱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미술 실기는 결국에서는 경쟁이잖아요. 많은 그림 안에서 눈에 띄어야 되는데, 부드럽고 분위기 있는 그런 그림보다는 강하고 뭔가 임팩트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임팩트입니다.